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간 추정을 하다 말았었죠. 구간 추정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구간 추정의 정의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자, 미지모수 세타가 있습니다. 미지모수 세타가 있을 때 바로 이 세타가 에스티메이터가 뭔지 아시죠? 미지의 모수 세타를 추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통계량, 확률 분수가 바로 에스티메이터죠. 그 에스티메이터 세타 1 스타와 에스티메이터 세타 2 사이에 있을 확률이 1-알파가 되면, 그쵸? 이게 바로 이 두 개가 바로 뭐죠? 이 두 개는 미지의 모수 세타의 에스티메이터, 그쵸? 추정량이죠. 이거를 만족시키면 이걸 만족시키고 그 다음에 이내의 관측값, 이번에 관측값, 영어로는 observed value를 세타 1 스타, 이거를 세타 2 스타로 한다면 우리가 정의 어떻게 되죠? 세타 1 스타에서부터 오픈 인터벌 세타 1 스타에서부터 세타 2 스타, 이게 바로 이죠. 100 곱하기 1-알파% 신뢰 구간이라고 본다고 했었죠. 우리 신뢰 구간을 영어로 confidence interval, 그냥 CI라고 그냥 얘기할게요. 우리가 이거를 바로 100 곱하기 1-알파% 신뢰 구간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핵심은 바로 얘죠. 이거죠. 미지모 세타가 에스티메이터 세타 1 스타와 또 다른 에스티메이터 세타 2 사이에 들어가 있을 확률이 1-알파를 만족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에스티메이터의 관측값, 그러니까 바로 그게 뭐죠? 에스티메이트죠. 에스티메이터의 관측값을 우리가 에스티메이트 추정 값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픈 인터벌 세타 1 스타에서부터 세타 2 스타, 이거를 우리가 100 곱하기 1-알파% CI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1-알파를 뭐라고 한다고 했죠? 1-알파를 신뢰도 또는 신뢰 수준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걸 지난 시간에 바로 여기까지 했었죠? 정의는 했었죠? 자, 그래서 예제까지 하나 더 했던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왜 분산이 알려져 있을 때, 자, 우리는 지금부터 아무 말 안 하면 전부 다 언더라인 파퓰레이션이 노멀 U 시그마 제곱입니다. 언더라인 파퓰레이션이 노멀 U 시그마 제곱입니다. 여기서 지금 전부 다 어때? 우리가 노멀부터 시작합니다. 노멀. 오케이? 파퓰레이션이 노멀이, 아무 말 안 하면 다 노멀이에요. 파퓰레이션이. 자, 그랬을 때 시그마 제곱을 알면 우리가 시그마 제곱을 알 때 목평균, 물론 미지의 목평균이겠죠? 미지의 목평균 뮤에 대한 100 곱하기 1-알파% CI를 구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 뮤를 모르니까 뭐로 추론합니까? 그 유명한 샘플 민으로 추정하죠. 그쵸? 그래서 X바, 자, X바의 평균은 어때요? 목평균과 일치하죠? X바의 평균만큼 빼주고, X바의 분산은 뭐죠? 루트 n분의 시그마죠? 그래서 표준 편차는 그래서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정확히 뭐를 따르니까 얘가 정확히 노멀을 따르죠? 스탠다드 노멀을 따르죠? 표준화시켰으니까. Z는 바로 스탠다드 노멀, 즉 평균 0이고 분산 1짜리인 스탠다드 노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식으로부터 이게 바로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식이죠.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여기 위에 여기 정의에 맞게 CI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잘 아시다시피 지난 시간 다 했지만
한번 복습을 또 해보도록 할게요. 표준화 시켰으니까 이게 0이고 어디에서부터 어디에 사이 있을 확률이 1-알파니까 꼬리가 얼마씩이에요? 이 꼬리가 2분의 알파씩이죠? 여기가 2분의 알파, 여기가 2분의 알파. 그러니까 중간 여기가 1-알파죠? 그래서 이 그림을 수식으로 표현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probability x바 마이너스 mu 때문에 시그마가 여기가 마이너스 z 2분의 알파고 여기가 z 2분의 알파죠? 그래서 마이너스 z 2분의 알파에서부터 시그마 x 마이너스 u가 이 빨간 부분을 수식으로 쓴 게 바로 금방 썼던 거죠? 다시 말해서 이걸 다시 써보면 어떻게 돼요? probability x바 마이너스 z 2분의 알파의 루트 m분의 시그마에서부터 mu x바 플러스 z 2분의 알파의 루트 m분의 시그마 이게 1-알파죠? 오케이? 그럼 여기 위에 정의 여기 위에 정의랑 비교해보면 바로 얘가 위에 정의 뭐예요? 세타죠? 그 다음에 얘가 위 정의 몸통째로 세타 1 스타죠? 그 다음에 얘가 위에 정의에서 온 세타 통째로 세타 2 스타죠? 오케이? 그럼 이내 관측값 이내의 관측값 이내의 관측값이 바로 세타 1 스타 이내는 세타 2 스타인데 얘가 바로 뭐예요? 얘네 관측값이 뭐만 우리가 알면 돼요? x바의 관측값만 알면 되죠? 그럼 시그마는 알려져 있고 처음부터 내가 알파를 준다면 뒤에 탭을 찾아서 z 2분의 알파는 알고 샘플 내가 몇 개 뽑았으면 n도 알고 그럼 모르는 건 뭐밖에 없어요 지금 x바죠. x바 샘플 뽑으면 나오죠. 그러니까 x바의 관찰값을 표현 부분의 관찰값을 소문자 x바라면 그쵸? 라면 어떻게 돼요? x바 마이너스 z 2분의 알파의 루트 m분의 시그마 얘는요 x바 플러스 z 2분의 알파의 루트 m분의 시그마죠? 오케이? 그래서 실내 구하는 어떻게 돼요? 바로 목평균 무에 대한 100 곱하기 1-알파% CI는 바로 어떻게 되죠? 세타 1 스타에서부터 세타 2 스타까지죠? 오케이? 대답해요? 네. 그래서 바로 금방 했던 이런 결론을 얻게 되죠? 그래서 바로 언더라인 파퓰레이션이 노멀, 뮤 시그마 제곱을 따르고 시그마는 R 때 소문자 x바가 대문자 x바, 즉 샘플민의 관찰값 또는 관측값이라면 바로 100 곱하기 1-알파% 신뢰 구간은 소문자 x바 마이너스 z 2분의 알파 루트 m분의 시그마부터 바로 여기까지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샘플이 이렇게 쓴 책도 되게 많아요. 이걸 그냥 간단하게 이거를 그냥 귀찮으니까 x바 플러스 마이너스 z 2분의 알파 루트 m분의 시그마라고 쓴 책도 많아요. 그건 뭔지 아시겠죠? 저는 이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쓴 책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했다시피 암만 없으면 우리는 다 모평의 뷰는 어디에서 어디 사이에 있을 거다라고 양쪽을 다 보는 바로 양쪽 투사이드 실내 구간입니다. 양쪽 실내 구간 또는 양측 실내 구간 또는 양면 실내 구간 됐습니까? 자, 그러면 보시면 아시다시피 자,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뭐예요? 노란색 이거죠. 이게 없으면 아래식들을 유도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 실내 구간을 구하는 거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런 어떠한 분포를 따르는 이런 예를 들면 이런 로마를 따르는 이런 통계량을 찾아내야 돼요. 그쵸? 자,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 책에는 그런 얘기를 전혀 하고 있지 않은데 자, 이렇게 미지의 모수를 포함하지만 그 분포가 모수에 의존하지 않는 통계량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피보탈 퀀터티 우리말로는 뭔지 모르겠어요. 주측 변량인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피보탈 퀀터티라고 부릅니다. 좀 전에 말했던 바로 이거 좀 전에 말했던 x바 마이너스 루트 m분의 시그마 이건 어때요? 시그마는 알려져 있으니까 뮤가 지금 미지의 모수죠. 그쵸? 근데 이거는 뭘 따라요? 스탠다드 노멀 0, 2를 따르니까 이게 어때요? 뮤하고 무관하잖아요. 그쵸? 뮤는 0으로 고정돼 있고 분사는 1로 고정돼 있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미지의 모수를 분명히 포함하지만 즉 미지의 모수 뮤를 포함하지만 이 분포 자체는 모수에 의존하지 않는 그런 통계량을 우리가 피보털 퀀터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피보탈 퀀터티는 바로 실내 구간을 구성하는 핵심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피보탈 퀀터티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질문 저한테 하세요. 저 슬라이드에 저 이만큼가 없어가지고. 어제 제가 또 강의 노트 올리고 또 강의 준비하느라고 또 집어넣었어요. 미안해요. 여러분 강의 노트는 없나요? 네. 미안해요. 저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아 미안해요. 제가 어제 또 그거 올리고 또 강의 준비하느라고 미안해요. 다시 올릴게요. 몰라도 돼요. 이거 완전 통계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 책에서도 언급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이거 알아놓으면 뭐 나쁠 건 없죠. 자, 됐습니까? 네. 녹화하더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어차피 저희가 재활용 안 하니까 이름 불러도 되고 뭐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예를 들어서 하나 더 해볼까요? 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99% 양쪽 실내 구간이다 하면 99%면 여기 중앙이 0.99가 되잖아요. 그쵸? 그럼 양쪽 끝허리가 봐요. 사투리인가요? 양쪽 끝이 얼마여야 돼요? 0.01이니까 0.005여야 되나요? 그래서 이거 어때요? 이 꼬리가 0.005요? 그럼 여기까지가 얼마여야 돼요? 0.995인가요? CDF가 0.995가 되는 이 퍼센타일, 이 점을 딱 고르면 뒤에 노멀 테이블 찾아보는 방법 지난 학기 했었었죠? 여기 얼마 나오냐 하면은 2.58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99%면 여기가 수치가 얼마예요? 2.58이에요. 이건 좀 워낙 많이 쓰니까 이 정도는 외워도 뭐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게 얼마냐면은 95%가 제일 많이 씁니다. 95%면 이 그림 그대로 활용할게요. 여기가 얼마죠?
0.95죠? 그럼 여기가 얼마죠? 0.05니까 0.025죠? 그럼 여기 CDF가 얼마여야 돼요? 0. 여기까지가 975야 되죠? 0.975가 CDF가 0.975가 되는 그 포인트가 얼마예요? 1.96. 노말 테이블 찾아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95%의 경우에는 Z2분의 알파가 얼마예요? 1.96입니다. 오케이? 근데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근데 몇 퍼센트예요? 95%입니다. 95%. 모든 그 여론조사, 또 선거철 오면은 맨날 여론조사 하잖아요? 여론조사에서 마지막 기자가 항상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신뢰도 95%에서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몇 퍼센트입니다 하고 쏙 들어가요. 다 신뢰도 95%예요. 그러면 그 신뢰도 95%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거를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신뢰도 95%다. 그러면은 roughly 95% 정도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roughly. 근데 그게 완전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완전 터무니없는 말도 아니고 그게 또 맞는 말도 아니에요. 그래서 신뢰도 95% 의미가 무언지를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바로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자, 신뢰도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신뢰도의 의미는 얘입니다. 아이고. 네, 예를 들어서 95%만 설명해보죠. 자, 이게 모집단이 있어요. 모집단에서 우리가 표본 하나 뽑습니다. 이게 첫 번째 샘플링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두 번째 샘플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또 세 번째 샘플링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100번 100번의 샘플링을 했다고 합시다. 자, 샘플링 할 때마다 표본을 하나, 표본 통째로 랜덤 샘플을 하나 뽑을 때마다 X바가 어때요? 바뀌죠. 일반적으로. 우연히 갖출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바뀌죠.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신뢰 구간이 어떻게 됐었죠? X바 마이너스 Z의 2분의 알파 루트 0분의 시그마에서부터 X바 더하기 Z의 2분의 알파 루트 0분의 시그마죠? 이때마다 X바가, 소문자 X바가 바뀌잖아요. 그쵸? 하지만 바뀌지 않는 건 있어요. 뭐가 바뀌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즉 신뢰 구간의 길이는 어때요? 2배 Z2분의 알파의 루트 0분의 시그마죠. 이건 안 바뀌어요. 그쵸? 신뢰 구간은 바뀌지만 신뢰 구간의 길이는 어때요? 바뀌지가 않아요. 신뢰 구간의 길이는 세타2 스타 빼기 세타1 스타입니다. 이거 빼기 이거 하니까 아래 거죠? 그 신뢰 구간의 길이는 안 바뀌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어차피 지금 어때요? 뮤는 몰라. 이거는 어때요? 몰라 지금. unknown이야. 몰라. 우리는 어차피 몰라. 자, 그런데 첫 번째 샘플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샘플링을 했어요. 뭐 세 번째라고 할까? 세 번째 샘플링 했어요. 그 다음에 99번째 샘플링하고 몇 번째 샘플링 했다고 합시다. 자, 첫 번째 샘플링 하면 이 첫 번째 샘플링 요거로부터 신뢰 구간이 나올 거잖아요. 샘플 딱 정해지면 그럼 어때요? 첫 번째 샘플링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어때요? 미지의 모습 뮤를 포함하든지
하든지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건 제가 그림을 포함하는 걸로 그렸죠. 두 번째 샘플링 하면 또 이 두 번째로부터 어때? 우리가 또 그때마다 실내 구간이 정해지잖아요. 그 실내 구간도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것도 어때요? 이런 식으로 이 길이는 이 노란 그 가로의 길이는 세로의 길이는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또는 또 세 번째로부터 또 실내 구간이 정해질 거잖아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일어날 수도 있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쭉 반복하면 쭉 해서 99번에는 99번째 표본을 뽑았을 때는 이런 식으로 또 마지막 100번째 표본으로부터의 실내 구간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어날 수 있죠. 오케이? 100번을 했다면입니다. 100번 했다면. 그러니까 100번을 했다면 자, 이것처럼 이런 것처럼 어때요? 미지의 모평균 뮤를 포함하든지 안 하든지입니다. 실내 구간이. 근데 100번을 했다면 이런 것들처럼 어때요? 미지의 모평균 뮤를 포함하는 게 몇 번 정도 일어나는 거예요? 95번. 그리고 5번 정도는 어때요? 이게 꼭 포함한 것처럼 생겼나요? 이런 것들은 어때요? 미지의 모평균 뮤를 포함하지 못하죠. 이런 것들이 몇 번 일어나는 거예요? 5번. 이게 신뢰도의 의미입니다. 서로 독립되게 실내 구간을 구하는 작업을 100번을 했다면 그 중에 95번은 미지의 모평균 뮤를 포함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중에 5번은 미지의 모평균 뮤를 포함하지 않는, 즉 벗어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게 신뢰도 95%의 의미입니다. 100번을 했다면이에요. 근데 우리 실제로 몇 번밖에 안 해요? 여론조사? 한 번도 하기 힘든데 한 번 합니다. 100번을 했다면입니다. 중요한 거는. 그게 바로 신뢰도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거를 일일이 설명하기가 좀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러플리 95% 믿을 수 있다라고 대충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바로 신뢰도의 의미고 여기 슬라이드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100번 임의로 추출하여 실내 구간을 구하는 일을 반복하면 샘플 밀의 관측값이 소문자 x바가 매번 서로 다른 값으로 주어지며 우연히 같을 수도 있겠지만 매번 다르겠죠. 다른 값으로 주어지면 따라서 실내 구간도 바뀐다. 그리고 미지의 모수 뮤는 그 각 구간 추정값에 포함되든지 안 되든지 둘 중 하나일 것인데 95% 신뢰도는 이 100개의 구간 중에 95개는 미지의 모수를 포함하는 일이 일어나고 5개는 벗어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게 신뢰도의 의미입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지금 다 언더라인 파퓰레이션이 노말이다라고 좀 가정하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노말을 따르지 않거나 어떠한 부분을 따르는지 모르는 모집단으로부터 얻어졌다 하더라도 우리 그 유명한 표본 평균에 대한 중심극한 정리를 배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이거는 근사적으로 x바가 근사적으로 어때요? 정규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리밋만 취하면 되니까 우리가 근사적 신뢰 구간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언더라인 퍼플렛이 반드시 노말이어야지 신뢰 구간을 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CLP에서 approximate 신뢰 구간 구할 수 있는데 그 approximate 신뢰 구간도 그렇게 오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거 쓰셔도 됩니다. 되나요? 네. 자, 예제 하나 하고 언사이드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제는 뭐 많이 풀 필요 없이 하나만 딱 풀어보면 돼요. 각 뮤를 갖는 신호가 로케이션 A로부터 전달될 때 로케이션 B에서 받는 값은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2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하자. 즉 뮤가 보내지면 받는 쪽은 뮤 플러스 n. 여기서 n은 노이즈입니다. n은 노이즈로 확률 변수로서 평균이 0이고 분산이 2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자,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9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만약 받은 값들이 이렇게 됐으면
뮤에 대한 95% 신뢰 구간을 구하라 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딱 봤을 때 분산이 있냐 없냐 보면 되는데 분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니 있죠. 시그마 제곱이 2제곱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어때요? 분산을 알 때 모평균 뮤에 대한 신뢰 구간이죠. 알 때 모평균 뮤에 대한 신뢰 구간 자 95% 쓰기 싫으니까 뮤에 대한 95% 신뢰 구간은 x바 마이너스 z2분의 알파니까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에서부터 x바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죠? 네. 근데 x바는 얼마죠? 다 더해서 5 더하기 8.5 더하기 블라블라블라 10.5 더해서 9로 나누면 네모제이가 나오겠죠? 예. 그래서 x바 알아. 시그마도 어때요? 알아. 얼마죠? 2. n도 어때요? 알아. 얼마죠? 9. 그래서 값도 그냥 집어넣으면 끝나죠? 예. 여러분들 집에 가서 채워보세요. 네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자, 우리 신뢰 구간 CI, 신뢰 구간 구하는 작업에서 아무 말 안 하면은 다 양쪽 신뢰 구간입니다. 아무 말 안 하면. 근데 때로는 한쪽 신뢰 구간을 구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 신뢰 구간 구하는 작업에서는 이제 문제에서 양쪽을 구해라, 뭐 한쪽을 구해라, 뭐 이렇게 알려주는데 신뢰 구간 구하는 거랑 검정하는 거랑 뭐 거의 같거든요. 그래서 신뢰 구간 구하는 작업만 제대로 하면 검정은 혼자 독학해도 돼요. 그래서 검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측 검정과 단측 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측 검정은 바로 two-sided CI하고 관련 있는 거고요. 단측 검정은 one-sided CI라고 관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검정에서는 양측인지 단측인지 여러분들이 알아서 검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신뢰 구간 구하는 건 문제에서 줘요. 양쪽 신뢰 구간을 구해라, 한쪽 신뢰 구간을 구하라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쪽 신뢰 구간 구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한쪽 신뢰 구간을 구하는 작업이 뭐냐면 양쪽 신뢰 구간은 바로 뭐냐면은 모평균 뮤가 어디에서 어디 사이에 있을 거다라고 추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쪽 신뢰 구간은 뭐냐면 모평균 뮤가 뭐보다는 크다, 모평균 뮤가 뭐보다는 작다를 관심 있는 게 한쪽 신뢰 구간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질문은 나한테 해, 동서가. 또 어디 이상한 거 있어요? 아니요, 그러면 형기 가끔 자. 그래서 우리가 한쪽 신뢰 구간은 뭐보다 크다, 뭐보다 작다를 보는 거니까 그림 그려볼까요? 여기다가 그냥 여기다가 옆에 조금만 남은 공간에서 그려도 될까요? 예. 그래서 이거는 여기는 화살표 안 하는 게 좋은데 하나씩가 내 두께가 또 탁 하면 지워져 버리니까. 뭐보다는 작다. 요거만 보는 거야. 여기가 얼마냐면 확률 여기가 1-알파예요. 그럼 꼬리가 얼마죠? 꼬리가 알파죠? 네. 그럼 여기가 얼마죠? 꼬리가 알파가 되는 이 퍼센타일을 Z 알파로 쓰기로 약속을 했었죠? 네. 그럼 이거를 이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바로 요 놈이죠? 오케이? 네. 그럼 또 뮤만 남게 하면 뮤가 x바 마이너스 z2분의 알파 루트 m 시그마 보다 큰 확률은 1-알파죠. 네. 그쵸? 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예요? x바의 대문자 x바의 관측값을 소문자 x바라고 한다면 소문자 x바라 한다면 그게 바로 뭐예요? 얘보다는 크다니까
소문자 x바 마이너스 z의 알파 루트 m의 시그마에서부터 무한대까지죠. 크다니까. 오케이? 이걸 우리가 한쪽 실내 구간이라고 그러는데 어때 이거? 큰 쪽만 보니까 뭐보다 크다만 보잖아요. 그래서 왜 그를 one-sided upper라고 합니다. upper. 위쪽만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양쪽 실내 구간은 양쪽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z의 2분의 알파가 들어가지만 한쪽 실내 구간은 한쪽만 보기 때문에 뭐가 들어가요? z의 알파가 들어간다는 차이점만 있죠? 뭐죠? 양쪽 실내 구간은 z 2분의 알파고 한쪽 실내 구간은 z의 알파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모평균 뮤가 뭐보다는 크다만 관심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것도 뭐보다는 크다. 영확률이 1-알파로 해봅시다. 그리고 꼬리가 얼마죠? 알파죠? 이쪽 꼬리가 알파가 되는 2%할이 뭐죠? 양쪽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Z의 알파죠? 네. 그래서 이 주황색으로 색칠한 부분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Z 알파보다 클 확률이, 지금 피보탈 퀀터티가 마이너스 Z 알파보다 클 확률이 1-알파죠? 네. 그래서 뮤만 왼쪽에 남겨놓으면 똑같은 식이 바로 뮤가 x바 더하기 z의 알파 루트 m의 시그마가 1-알파죠?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샘플 민의 관측값을 소문자 x바라고 한다면 바로 100 곱하기 1-알파 퍼센트 한쪽 실내 구간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요놈의 관찰값까지죠? 그래서 바로 어때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x바 더하기 z의 알파 루트 m분의 시그마까지가 바로 100 곱하기 알파 퍼센트 실내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보다는 작다만 보는 거니까 여기 생긴 게 뭐보다 작다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one-sided row라고 합니다. 때로는 얘가 어퍼인 것 같고 얘가 로어인 것 같고 헷갈리거든요. 근데 여기가 실내 구간이 x바 마이너스 z 알파 루트 m분의 시그마보다 큰 쪽이니까 어퍼. 그 다음에 x바 더하기 z 알파 루트 m분의 시그마보다 작은 쪽이니까 로어. 이렇게 적당히 알아서 기억하세요. 예. 헷갈리니까 난 그림 그려세요. 지금 헷갈리니까. 오케이? 이게 바로 one-sided confidence interval입니다. 아무 말 안 하면 양면. 아무 말 안 하면 양면 실내 구간을 구하시는 겁니다. 양면, 양측, 양쪽. 오케이? 예제는 하지 않을게요. 아까 했던 이 예제에다가 똑같이 양쪽 실내 구간을 여기 예제에다가 똑같이 한쪽 실내 구간을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지 않을게요 하면서도 하고 있네요. one-sided 로어는 로어 C는 어떻게 돼요? 로어는 헷갈립니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Z 알파에 X 바 마이너스 Z 알파에 루트 m분의 시그마까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우리 이제 뭐만 구하면 돼요? Z 알파만 구하면 되네요? Z 알파 어떻게 구해야 돼요? 로어든 어퍼 간에 95%니까 이거 얼마예요? 0.05죠? 0.05니까 여기까지가 얼마여야 돼요? 0.95여야 되죠? 0.95가 되는 여 퍼센타일 꼬리가 0.05가 되는 이 퍼센타일 얼마죠? 1.645 또는 1.64, 1.65 뭐 근사값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게 1.645니까 바로 이게 뭐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x바 빼기
1.645 곱하기 루트 9분의 시그마 아까 2였나요? 2. x바는 여기서 구한 거 집어넣으면 되죠? 됐습니까? 근데 저거 그 놓으면 x와 더하고 있습니까? 미안합니다. 더하기입니다. 놓으면 더하기입니다. 놓으면 오퍼 안 해도 되겠죠? 예. 아까 얘기를 안 했네. 자, 우리가 신뢰도에서 제일 많이 쓰는 신뢰 수준이 뭐냐면 90%, 95%, 99%를 제일 많이 쓰거든요. 오케이? 근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95%예요. 통계 패키지 디폴트가 대체로 95%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 99% 신뢰도다 그러면은 100번에 이런 신뢰 구하는 작업을 했다면 그 중에 99번이 들어가야 되니까 너무나 너무나 뭐죠? 빡시잖아. 그쵸? 근데 90%는 어때요? 100번 중에 10번이 미제 모수를 미제 모평균 뮤를 포함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도 되니까 이거는 좀 널널하잖아요. 이쪽은 너무 빡시고 이건 너무 널널하잖아요. 그래서 95%를 제일 많이 쓰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90%, 95%, 99%를 제일 많이 책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95% 정도가 가장 그래도 이제 무신업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95%가 디폴트입니다. 대체로 모든 통계 패키지에. 자, 바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제 똑같은 작업을 하니까.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 했었냐면은 베리언스를 어때요? 알 때였죠. 근데 이제 뭐 하겠어요? 모를 때 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모를 때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어제 강의 노트 준비하면서 상당히 많이 바꿨는데요. 자, 모르면, 자, 알면, 지금 우리 했던 게 뭐였었어요? x바 마이너스 뮤가 나누기 루트 1분의 시그마가 스탠다드 노말을 따른다. 이게 지금 시그마를 알 때 썼던 피보터 컨택트였죠, 왼쪽에. 그쵸? 근데 지금 시그마 몰라요. 시그마 모르니까 이걸 뭐로 대체해야 돼요? S로 대체해야 되잖아요. 그럼 S로 대체하면 어떻게 돼요? 루트 n분의 S분의 X바 마이너스 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스튜던트 정리. 스튜던트 정리 세 번째 거에 가서 뭐죠? T분포, 자유도 n-1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활용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 또한 뭐예요? 왼쪽 거 봐보세요. 왼쪽 거 봐보면 이것 또한 어때요? 미지의 모평균 뮤를 포함하잖아요. 그쵸? 하지만 그 분포 자체는 뭘 따라요? T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뮤하고 무관하죠. T분포는 잘 알다시피 모수가 뭐예요? 자유도입니다. 이거 어때요? 이 통계량이 미제 모수 뮤를 포함하지만 이 통계량의 분포는 미제 모수 뮤하고 뮤에는 의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하나의 피보털 퀀터티가 되는 거죠. 자, 피보털 퀀터티는 신뢰 구간을 구하는 작업의 핵심 도구로 활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늘 피보털 퀀터티를 찾는 게 신뢰 구간 구하는 거의 주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것 또한 이제 이거로부터 우리가 이제 똑같이 좀 전에 했던 이 작업을 그대로 하면 되겠죠. 그쵸? 근데 다행히 또 스탠다드 노말이나 T분포는 어때요? 비슷하게 생겼죠. 스탠다드 노말은 모평균 뮤에 대해서 양쪽 대칭이죠. T분포도 어때요? 양쪽 대칭이죠. 다만 덩어리가 어때요? 스탠다드 노말보다 조금 낮았잖아요. 덩어리가. 그래가지고 어때요? 자유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덩어리가 올라가가지고 노말로 근사시켰잖아요. 그래서 어때 우리 Z 알파 자리 대신에 뭐로만 바꾸면 되겠어요? 다 T의 n-1 알파로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모를 때는 우리가 뭘 이용한다? 이거를 이용한다. 똑같이 어떻게 돼요? T분포 PDF가 어떻게 생겼죠?
이 똑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0에 대해서 양쪽 꼬리 이쪽이 2분의 알파, 양쪽 실내 구간이면 이 꼬리 2분의 알파 하겠죠. 중간에가 n-알파니까 여기가. 그럼 이 퍼센타일, 이 포인트가 바로 뭐예요? 왼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tn. 지금 자유도 n-1짜리니까 n-1의 꼬리가 얼마죠? 2분의 알파 이렇게 쓴다고 약속을 했었죠? 근데 책마다 약간 다르긴 해요. t의 n-1의 2분의 알파라고 쓴 책도 있고 t의 2분의 알파의 n-1로 쓴 책도 있고. 근데 딱 보면 딱 알겠죠? 뭐가 알파 자리고 뭐가 n-1 자리인지. 그래서 아까 했던 시그마 자리 대신에 s 집어넣고 아까 했던 z의 2분의 알파 자리에 뭐만 집어넣으면 돼요? t의 n-1에 2분의 알파만 집어넣으면은 아까 했던 작업을 그대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거의 또 언급하지 않을게요. 바로 결과만 말씀드려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루트 m분의 s분의 x바 마이너스 뮤는 미지의 모수 뮤를 포함하지만 그 분포는 모수 뮤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이 또한 피보털 퀀터티이다. 여러분 가는 루트에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거로부터 우리가 바로 실내 구간을 구할 수 있죠. 어떻게? 이거의 관찰값을 소문자 x바, 이것의 관찰값을 소문자 x라고 한다면 바로 목평균 뮤에 대한 100 곱하기 1-알파% 실내 구간은 어떻게 돼요? 이거에서부터 여기까지죠? 관찰값. 그래서 바로 이걸 한다면 저 위에 거 그대로 읽으시면 어떻게 돼요? 소문자 x바 t의 2분의 알파의 n-1 루트 n분의 s에서부터 x바 더하기 t의 2분의 알파의 n-1의 루트 n분의 s까지가 바로 실내 구간입니다. 딱 보니까 여기는 제가 t의 n-1의 2분의 알파로 썼지만 여기는 또 뒤집었네요. 2분의 알파가 먼저 나오네요. 오케이? 책마다 약간 막 바꿔 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모분산을 모를 때 모평균에 대한 실내 구간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T테이블을 찾아봐야 되겠죠. T테이블 찾는 방법 그때 말씀드렸었죠. 이건 CDF가 주어져 있지 않아요. T테이블은 몇 개 유명한 꼬리 확률이 0.01, 뭐 0.025, 0.05인 그 값이 그냥 확 나와버려요. 기억나요? 안 나요? 야, 이거 인터넷 어떻게 하냐? 나가야 돼? 나가야 돼요? 이거 옛날에 이거 인터넷 됐는데? 인터넷 안 돼요? 아니 옆에 땡기는 거 있는데 이따가 해드릴게요. 이따가 할 생각이에요. 그냥 로그인 그 옆에 땡기면 될 텐데. 봐봐. 어차피 활용 안 해, 재활용 안 해. 인터넷 여기 있습니다. 내 거 인터넷 되니? 와이파이 연결해 놓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가버리면 어떡해. 와이파이 연결해 놓으셨죠? 연구실에서. 아 그거 와이파이 연결 안 돼 있네? 응. 그러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네이버 한번 검색해. 근데 연결돼 있을걸? 안 돼 있을 것 같아. 다 꺼버렸을 것 같아. 그러면 다시 연결하셔야 돼요. 아 연결하셔야 돼요. 자, 지금 바로 나. 파스. T케이블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네. 네.
마찬가지로 이거는 위에 있는 거는 뭐예요? 이거는 two sided. 그죠? 한쪽만 관심 있을 때는 아까 했던 거 똑같습니다. x가 마이너스 t에 이거 뭐죠? 알파. 양쪽은 2분의 알파. 한쪽은 알파. 여기도 알파. 이거는 원사이드 어퍼. 이거는 원사이드 로우입니다. 더 안 해도 되겠죠? 그 생각 너무나 똑같으니까 더 안 해도 되겠죠? 네. 자, 그런데 자, 그래서 알면 모분사는 알면 무조건 예로 하고, 그쵸? 알면 무조건 예로 하고, 모르면 무조건 예로 합니다. 그쵸? 그런데 샘플이 크면, 샘플 사이즈가 크면, 잘 아시다시피 샘플 사이즈가 크면 T나 스탠다드 노멀이나 거의 같잖아요. 그쵸? 그래서 바로 우리가 샘플이 크면 이제 크다의 기준은 이제 보통 우리가 30 정도로 잡기로 약속을 했었죠. 그래서 30 정도로 잡으면 자, 다시 얘기해봅시다. 알면 어떻게 되죠? 알면 시그마를 알 때 모평균 비율에 대해 실려고 하는 x바 마이너스 z 2분의 알파 루트 m분의 시그마에서부터 x바 더하기 z 2분의 알파의 루트 m분의 시그마, 얘가 바로 뮤에 대한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 퍼센트 실내 구간이었었죠. 근데 샘플 사이즈가 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시그마 자리 대신에 뭐로 대체해? 이거를 S로 대체해도 이제 모르니까 시그마를 그대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샘플 베리언스를 바로 진짜 미지의 모분산을 에스티메이트 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은 이거 유식하게 뭐라고 하냐면은 S는 시그마의 일치 추정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샘플 베리언스가 모분산 시그마 제곱의 일치 추정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그마 자리 대신에 S로 대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6장에서 가끔 말했지만 할 게 진짜 많네요. 빨리빨리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좋은 통계량의 기준으로 삼는 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불편성 또는 불편이성, 두 번째가 일치성, 조금 전에 말했던 consistent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효율성, 마지막에 네 번째가 충분성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아직 한 개도 안 했어요. 지금 엄밀하게 정의 지금 하나도 안 했어요. 불편성은 내가 계속 말하긴 했지만 엄밀하게 정의는 안 했습니다. 바로 이 일치성, 일치성이 바로 지금 하고 싶은 요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S는 시그마 제곱의 일치 추정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그마 자리 대신에 S로 대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조금 전에 바로 모분산을 모를 때 모평균 뮤에 대한 실내 구간은 뭐라고 그랬어요? x바 마이너스 t에 n-1의 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s에서부터 x바 더하기 t에 n-1의 2분의 알파에서부터 루트 n분의 s까지가 바로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 퍼센트 실내 구간이었었죠? 근데 어때요? n이 크면 이거나 이게 근사적으로 뭐가 돼요? z의 2분의 알파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석 방법 2가지가 있죠. 저렇게 해서 1번으로 해석해도 되고 2번으로 해석해도 되고,
네. 근데 우리가 1번 해석법을 지금 제가 이 강의 노트에다가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왜냐면은 뭐 이건 시험 때는 절대 안 나옵니다만 우리가 일치 통계를 배웠는데 일치 추정량을 모른다 이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우리 교재에서도 다루지도 않아요. 이 부분 아예. 그렇지만 우리는 한 번쯤은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할 내용은 교재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네, 어쨌든 결론은 모분산을 알면 스탠다드 노말 이용하고 모분산을 모르면 무조건 T로 이용하는 거예요. T. 하지만 샘플이 크면 노말로 어프락시메이트 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네.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